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만 여행 브이로그 2탄으로 돌아온 해다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만 소품샵 추천, 지인 선물템 추천, 맛집 추천, 면세품 추천, 경비와 여행 이후의 기록까지 한 번에 담아봤습니다. 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여행 셋째 날의 아침입니다. 저는 산미식당에 왔는데요. 오전 11시쯤 가서 오픈하기 전인데도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기 명단에 이름을 쓰면 이름을 불러주시고 입장을 하는데요. 산미식당은 워낙 한국에서 유명한 식당이라 너무 기대를 하고 가면 실망한다고 해서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갔는데 저는 또 가고 싶을 만큼 맛있었습니다. 연어 6개와 관자 베이컨 꼬치, 두부튀김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부튀김이 간장 베이스 소스라 달짝지근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심원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심원에는 홍로우라는 건물과 흑당 버블 밀크티가 유명합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있고 가죽공예나 옷, 액세서리들도 팔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특별히 싸지 않고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싼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무 오르골도 파는데 선물용으로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쿠팡에서도 팔고 있고 가격도 더 싸다고 합니다. 버블티를 먹으러 행복당에 왔는데요. 여긴 버블도 직접 만든다고 하니 저는 한 번쯤 먹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맛이면 맛집일 거예요. 다음은 융캉으로 넘어왔는데요. 융캉에는 소품샵이 몰려 있습니다. 소품샵은 제가 5곳 정도 둘러보았는데 제일 추천하는 곳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곳을 구글맵에 저장해 두시고 찾아가면 옆에 소품샵들이 줄줄이 있을 겁니다. 대만 물가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한국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싼 정도인데 요즘 서울 돌아다니다 보면 확실히 서울이 더 비싸긴 한 것 같아요. 이건 여기저기 붙일 수 있는 포스트잇인데 대만 지도 모양처럼 되어 있어서 신기해서 찍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한 팔찌들도 있었어요. 사고 싶게 생기진 않았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만 가시면 찻잔 꼭 사시길 추천합니다. 도자기인데 한국보다 분명 싼 것 같아요. 종류와 모양도 다양하고요. 타이페이라고 적힌 컵도 귀엽습니다. 와우.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대망의 소품샵은 바로 이곳인데요. 라이하오 소품샵입니다. 이 소품샵은 1층과 지하 1층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하 1층을 꼭 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시식 코너가 있거든요. 아니 소품샵인데 어떻게 시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안 믿겨서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차도 따뜻해서 좋았고 이런 주전부리 간식들도 심지어 일일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하나씩 까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대만이 진짜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라 시식이라는 얘기를 해도 거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한 개 까먹어 봤는데요. 무화과 머시기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맛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기념품 선물처럼 생긴 이것은 책 램프인데요. 대만을 상징하는 것들이 그려져 있고 불이 들어오는데 가격도 7,500원 정도였어요. 타이베이 101이 그려져 있는 게 제일 무난한 디자인이긴 했네요. 아마 조립을 해서 쓰는 것 같은데 안에 LED 램프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샘플이 있었는데 작고 가벼워서 부담 없는 선물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사온 찻잔인데요. 제가 소품샵에서 본 찻잔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걸로 골랐어요. 한 개당 8,600원 정도 하는데 도자기고 무게도 있고 꽤 견고하더라고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그냥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 와서 지우펀에서 산 우롱차를 따라 마시고 있는데 저는 티타임을 가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거든요. 찻잎이 우러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뜨거운 차를 시켜 먹는 여유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끝만 나면 비가 오는 대만에서 또 유명한 건 바로 우산인데요. 가성비 있고 튼튼하다고 익히 들어 저도 우산을 사러 갔습니다. 이건 우양산인데 한국 여름은 양산 없이 돌아다니기 힘든 날씨가 되었잖아요. 피부 보호를 위해서라도 우양산은 여름의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우산이 엄청 가볍고 탄력도 좋고 자외선 차단도 99%고 솔직히 가격은 비쌌어요. 한 개당 거의 3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 사면 진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3개나 사버렸답니다. 하나는 제 거고 2개는 선물용으로요.
유명한 우산 가게가 총 2개인데 위치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원래 이날 홍마오청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풍경이 예쁜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 사장님이 직접 원두를 로스팅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카페 내부 디자인도 고즈넉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인테리어였어요. 이렇게 키친처럼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커피값이 놀라지 마세요. 진짜 비쌌습니다. 저는 사실 커피를 안 마시기도 하고 잘 못 마시는데 한 잔에 10,000원 좀 넘는 가격이라 한국에서도 안 마시는 커피를 대만에서 10,000원 넘게 주고 하는 의문이 있었지만 이유가 있겠지 하고 시켜봤어요. 취향껏 고른 커피와 애플파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커피 맛을 알았다면 더 잘 즐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과일 향이 나서 특이했어요. 이 카페를 찾아오는 길은 주변에 뭐가 없기 때문에 딱 카페만을 보러 와야 해서 이동 동선이 효율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동양적인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옷도 불편해서 숙소를 잠시 들렀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왔을 때 그 해방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저녁으로 무한리필 허거집을 갑니다. 저희는 6시 반에 갔는데 8시 반에 오라고 예약 용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전혀 당황하진 않았습니다. 2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낼까 고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당 위치가 약간 명동 한복판에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퍼포먼스도 하는데 처음엔 뭐 하나 싶어서 조금만 구경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한 30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서커스 나가도 되실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걸 봐버려서 여러분들도 현지 느낌과 함께 이 공연을 즐겼으면 좋겠어서 영상 넣어봤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분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걸까? 공연 전 연습은 어떻게 하는 걸까? 코어 힘이 얼마나 좋은 걸까? 아주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많은 원기둥 위에 올라가는 게 가능한 건가 싶은데 심지어 저렇게 흔들리거든요? 일단 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 균형을 못 잡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근데 저 위에 나무 판자 하나 올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사람들도 처음엔 별 반응 없었는데 나중엔 짜요 짜요 하면서 힘내라고 격려하는 거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이곳은 커다란 쇼핑센터인데요. 대만에 오면 일본 제품이 정말 많거든요. 50년 동안 식민지를 당했는데도 어떻게 일본을 좋아할 수 있나 싶은데 한국처럼 일본이 못 살게 온 게 아니라 대만한테는 굉장히 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은 오히려 일본이 대만을 발전시켜줬다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시먼 마라 허거집에 입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꼭 가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맛집은 추천 안 해도 여기는 정말 꼭 추천하고 싶어요. 이용시간 2시간, 비용은 점심 저녁에 따라 다른데 인당 3, 4만 원 사이이고요. 각종 채소, 과일, 음료, 후식까지 진짜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이런 곳은 한국에서 가려면 무조건 인당 5만 원 넘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저는 2시간 동안 진짜 뛰어다니면서 음식 갖고 와서 먹었어요. 마라탕, 야채탕 2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친 소스 조합도 써놓을게요. 저대로 넣으시면 진짜 미친 맛 보장합니다. 한국 허거집에서도 저 조합으로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QR로 주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둘 다 무한 리필 가능하니 소부터 조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꼭 드세요. 치즈볼인데 또 미쳤습니다. 치즈가 주르륵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 꼭 가야 돼요. 원래 음식이 먹다 보면 질리고 배부르면 안 먹게 되는데 저 소스에 찍어 먹는 건 계속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다 무한 리필이에요. 저는 여기서 망고 푸딩 위주로 혼내주었어요. 그리고 생맥주 있고 캔맥주도 종류별대로 있습니다. Wow. Nope.
아니, 후식 아이스크림이 하겐다즈인데 솔직히 믿기시나요? 종류도 거의 20가지는 됐던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입니다, 진짜. 그 외에도 각종 커피, 차, 탄산음료까지 거의 완벽 그 자체니까 꼭 가보세요. 후식 먹을 때쯤엔 이미 배가 터지기 일부 직전이었는데요. 하겐다즈 맛별로 조금씩 떠와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이 났고 저는 숙소로 귀가했습니다. 이 날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대만에서 아침 겸 점심만 먹고 공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숙소 근처에 있는 유명 맛집인 우육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전 10시, 11시쯤인데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이곳은 2018, 2019년도 미슐린을 받은 식당이었습니다. 구글맵 리뷰를 보니 우육면 안에 이 마늘을 빻아서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마늘을 까서 넣긴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 빻아서 넣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으로는 이 오이도 시켜서 먹어봤는데요. 오이에 마늘이 양념되어 있어서 우육면의 느끼함을 잡아주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면세에서는 카발란 위스키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저 파란색이 제일 유명하고 가격은 17만원 정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사면 35만원 정도 하고 공병도 1, 2만원에 거래되더라고요. 하지만 전 카발란 위스키 말고 금문도 고량주를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오픈을 안 했다가 영상을 찍으려고 열어보았습니다. 금문도 고량주는 한 병이 2만원 정도이고 750ml입니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일단 한 병은 사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제조 날짜가 쓰여져 있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고 몇십 년 된 거는 100만원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3박 4일의 여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경비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행 경비 계산은 짠순이로서 늘 가슴이 아픕니다. 총 1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성수기라 항공비가 너무 비쌌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식사도 딘타이펑, 허거집만 해도 대략 7만원이라 과소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여행을 다녀오면 시간이 지나며 기억 속에서 잊혀지잖아요. 저는 이번 대만 여행이 일상에 많은 활력을 갖다줘서 오래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다이소에서 60 바인더를 사왔습니다. 앞으로 이 안에 여행하는 나라마다 표지를 만들어서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펜은 친구 추천으로 샀는데 꽤 좋더라고요. 추천합니다. 사실 여행을 다녀오면 그 나라에서 썼던 기차표, 각종 입장권까지 다 추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관하고 싶어서 여행 때부터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저는 이지카드도 붙여주고 1원짜리 동전도 붙여주었어요. 이지카드는 투명 비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대만을 방문할 일이 있으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인상적이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적기도 했어요. 뚜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이 낫다고들 하잖아요. 여행 다녀와서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만 여행 영상이 끝났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절약하는 일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